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두산그룹의 매스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고객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강연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들 각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AWS에서 두산그룹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훈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두산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권신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나온 김병옥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산 클라우드 전이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왔고 지금은 매스 마이그레이션의 PM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윤찬준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준비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 실행 과정까지 마이그레이션 팩토리 프로덕트 오너 역할 및 시니어 아키텍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그룹 매스 마이그레이션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저희 두산은 2019년 7월에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는데요. 약 1,500대를 3년간 전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중에 리호스트 대상이 가장 많고요. 리플랫폼하고 리팩터가 비슷한 비중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시점이면은 계획했던 물량의 한 절반 정도가 전환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전사적으로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최근 국내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두산그룹도 2019년도에 그룹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DT 프레임워크 및 DT 로드맵 수립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나온 게 DT 프레임워크인데 그 모양을 보면 마치 오페라 하우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지붕이 있고요. 그 지붕을 받치는 세 개의 필라, 비즈니스 쪽에 DT를 하기 위한 세 개의 기둥과 필라가 있고, 이 세 개의 필라를 지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세 개의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인프라 쪽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으로 삼은 것은 저희가 인프라 쪽에 클라우드를 도입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방향을 좀 잡았는데요. 클라우드 도입을 저희가 DT 한 축으로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비용의 절감 차원을 넘어서 실제 어질러티 쪽에 가장 큰 장점을 좀 기대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사전 준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전 준비 과정에 디스커버리다, 마이그레이션 로드맵 수립이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잘 수행이 되려면 실제 AWS처럼 경험이 많은 파트너의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 자체가 단순히 이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실행 가능하려면 경험에서 우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저희 두산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꼽아보자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벤토리의 현행화와 관리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 모든 일의 시작이 인벤토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인벤토리 정보가 정확치 않으면 수속해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재무적인 효과 분석에서부터 이를 바탕으로 전환의 대상을 정하고 그 전환의 대상에 대해서 전환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작업들이 다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인덱스 디스커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워크로드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재확인된 워크로드를 기준으로 6R 매핑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워크로드의 중요도와 복잡도를 따져서 전환의 순서와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상 그 인벤토리의 현황화와 인덱스 디스커버리 작업 이 두 가지는 사전 준비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인벤토리 그리고 인덱스 디스커버리 고객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은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슨 런드, 교훈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저희 두산도 그리고 사업의 수행사 측에서도 이 국내에서 저희 규모만큼 큰 대규모의 매스 마이그레이션 수행 경험이 없다 보니까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좀 많았습니다.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는데요. 몇 가지 좀 일례를 좀 들자면 투입 인력 규모 산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다시피 19년 7월에 착수했는데 착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좀 진척이 더디고 여기저기 빨간불이 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수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를 빠르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수행사하고 긴급 회의를 해서 그 적지 않은 규모의 인력 충원을 좀 빠르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좀 들자면 프로젝트 수행 체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주 단위의 그 애자일 스크럼으로 업무 시스템의 개발계 전환을 좀 하기로 합의해서 수행을 했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때마침 AWS에서 제안을 주셨는데 그 스크럼 기반의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한번 도입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 체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마저도 처음에 저희가 두산의 참여 인력과 또 수행사의 참여 인력들 간의 R&R 부분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이게 이 체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 시간이 좀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진행했던 기억들이 네,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은 기술 관련 질문들이어서 우리 권신중 매니저님 진행해 주실까요? 네, 저도 기술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서는 그룹 내 굉장히 많은 관계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AWS 환경에서 관계사별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분리할지, 그리고 그룹의 공통 보안 정책과 계열사별 개별 보안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AWS 계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마이그레이션 준비 단계에서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해서 보안 또는 컴플라이언스, 통합 관리 등 소위 그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AWS에서는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를 가져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랜딩 존 등을 활용한 여러 방안이 있을 텐데요. 두산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두산이 프로젝트 시작할 당시만 해도 AWS 국내 기준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초기 시작이었고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랜딩 존이 막 활성화되던 시기라 저희도 랜딩 존을 통한 클라우드 표준 환경 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많은 그룹 관계사들이 논리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그룹 공동 서비스를 쉐어해야 하는 등 엔터프라이즈 특성상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요소를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80개가 넘는 멀티 어카운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및 보안 구성을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애자일 방식으로 각 요소별 요건을 검토, 분석하는 과정을 스프린트 단위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랜딩 존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첫 시작으로 AWS 오가니제이션을 통해 코어, 네트워크, 워크로드 용도별 어카운트를 호유 단위로 디자인하고 어카운트 밴딩 머신을 통해 어카운트를 배포, 프로비저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로깅 기반으로 그룹 공통 및 관계사별 보안 지침 기준을 토대로 보안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AWS의 여러 서비스, SCP, IAM, 클라우드 트레일, 컨피그 룰, 가드 듀티 등을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특유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리 통제 대상들을 AWS의 랜딩존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기능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참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신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엔 조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그 준비 단계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더라도 실제 클라우드 전환 단계에서는 그 준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죠.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그 경험하셨던 이슈 몇 가지를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다수의 IT 프로젝트가 그렇지만 많은 준비와 체계를 가지고 시작한다 해도 프로젝트 중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직접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체득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김병욱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벤토리 관리, 인덱스 디스커버리인데요. AWS에서 제안하는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프로그램인 MAP는 MRA 워크샵 및 MRP 과정을 거쳐 실제 마이그레이션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어세스 과정에서 단계별 전환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 그룹별 전환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인데요. DDI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서비스 역량이 적은 개발 시스템을 선전환하였고 2단계에서는 실제 운영 시스템을 서비스 그룹핑하여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 중 1단계에서는 서비스 역량이 낮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또는 검토 단계에서 에지이즈 현황 분석 및 파악 과정인 디스커버리 영역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단계 운영 서비스 전환이 시작되자 인프라 구성 및 서비스 연계 등 엔터프라이즈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연결 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구성 현황, 어플리케이션 팀과의 인터뷰 분석이 진행되었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환 공수가 추가로 발생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AWS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툴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 후 어플리케이션 구성, 디펜던시 매핑, 인터페이스 연계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환 예정일 2개월 전부터 디스커버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해당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비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전환 과정 중에 발생한 이슈들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 공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대규모 전환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1,500대나 돼요. 그래서 엄청나죠. 이게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그래서 당연히 이 마이그레이션 전담팀을 구성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500대나 되는 서버를 한 땀 한 땀 수동으로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또 어떤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500대 엄청난 수량이 전환 검토 기준이 되었고요. 마이그레이션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수가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DDI는 좀 더 효율적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자동화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MRP 단계를 킥하게 수행하고 CCOE 조직화 및 랜딩존 구성 등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상태에서 실전환을 담당할 마이그레이션 팩토리 스크럼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O, 스크럼 마스터, 대부팀의 역할을 AWS에서 제공한 스크럼 교육을 통해 구체화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환팀에서는 월별 컷오버 전환 대상 시스템들에 대한 사전 분석을 수행하고 파악된 구성 현황을 기준으로 서비스 담당자들과 코워킹하여 사전 검증 환경으로 검증 후 서비스 컷오버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환 대상 중 리오스 물량은 AWS 마이그레이션 툴인 클라우드 엔듀어를 사용하여 최신 정보까지 동기화되도록 해서 변경 사항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온프렘의 구성 정보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 AWS 최적 권장 설정 등 재구성 작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작업, 반복 작업들을 AWS 마이그레이션 팩토리 툴 등을 스크립트 활용하여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요. 실전환 공수 절감 및 시간 단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주도의 전환 프로젝트이다 보니 어플리케이션 변경이 필요한 리플랫폼, 리팩터 물량 등은
어플리케이션 리뉴얼 계획에 맞춰 전환 일정 관리를 하고 신규 아키텍처를 AWS향으로 설계하는 구성 이관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 AWS에 조인하기 전에 마이그레이션을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실 아주 간단한 업무라도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혹시 지금까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이그레이션 사례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이 대규모로 AWS를 처음 경험하기도 하고 제조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경험한 국내 파트너가 드물었던 상황이라 프로젝트 초기, 중기까지 내재화되는 기간 동안 여러 요소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U2C DB 마이그레이션권과 그룹 관계사 ERP 시스템을 S4HANA로 이관하는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유닉스 환경의 HR 통합 DB를 AWS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유닉스를 리눅스 2기종 OS로 전환하고 이미지 복제 전환이 불가능한 환경이므로 U2L 또는 U2L, U2C 전환 방안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U2L 및 U2C 전환 장단점을 통해 U2C 방식을 선택하였고 서비스 전환 파일럿 및 검증 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진행했습니다. OS와 DB는 단순하게 신규 설치하는 형태지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및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최적 방안으로 선택된 오라클 TTS 기능을 활용했고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수차례 파일럿 검증 및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성공적인 U2C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프렘 DC에서 운영 중인 SAP ERP 서비스를 AWS 환경에 S4HANA 환경으로 리팩토링한 사례인데요. 6TB의 대용량 데이터 수용을 위해 AWS 베어메탈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를 활용해야 했고 그룹 첫 사례이다 보니 딜리버리 과정에서도 일정 및 구성 지원 이슈가 일부 있었습니다. 구축 과정 중 인스턴스 생성 중에서도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AWS SAP 글로벌 지원을 통해 해결됐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레슨런을 습득한 것 같습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ERP 시스템으로 고가용성이 필수였는데요. S4HANA 서비스를 AWS 환경에서 이중화하는 솔루션을 통해 구성했습니다. 흔한 사례가 아니었기에 레퍼런스를 찾을 수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오버레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이중화 구성에 좀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축 이후 이관 시 온프렘에 있는 SAP 데이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가 필요했었고요. 서비스 영역에서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 작업으로 용량을 줄였음에도 72시간 다운타임 내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해 이중화된 다이렉트 커넥 텐지비 해선을 확보했습니다. 주어진 다운타임 내 데이터 이관 및 서비스 전환 작업을 결국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 초기 백업 방안 검토 단계에서 AWS 백인트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요. AWS 백인트 에이전트를 통해 손쉽게 백업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인트를 위한 디스크 구성에 따른 성능, 비용 이슈가 해결되어야 했었는데요. AWS SAP 기술지원팀에 최적화된 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절주절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속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자체 역량 내재화도 중요하지만 AWS의 기술 조직과 서포트의 코어를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고객들이 관심 갖는 부분인데요. 또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두 개소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 운영 인력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AWS 클라우드 향으로 어떻게 변화 관리를 하셨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직원들의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거는 앞으로 바뀌게 되는 역할의 모습, 즉 T자형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축과 운영, 환경에 맞도록 새롭게 디지털 직무를 정의하고 디지털 펑셔널 컴퓨터실을 설계하고 각자 개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개인별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향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MSA나 모더나이제이션 관련한 구축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약 2년이 안 되는 지난 기간 동안에는 매스 마이그레이션에 치중하다 보니 아무래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이라든가 모더나이즈에 치중하는 데는 다소 제약적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모더나이즈 쪽에 그 사례를 하나둘씩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희 계열사 업무 서비스 중에 두산타워 관리 업무 시스템이 있는데요. 아키텍처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오라클 DB를 오로라로 바꾸고 운영 체계를 아마존 리눅스로 U2L하고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도입하고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확대 적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이뤄낸 사례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사례를 좀 들자면 MSA 기반의 개발 플랫폼도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S3 스토리지 기반의 그 그룹 차원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계열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리호스트 형태의 단순 포장이사로 전환을 했던 그 업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확대 적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두산이 고객 입장에서 느낀 AWS 도입의 혜택과 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우선은 비용 절감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프라의 TCO가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할 때 일회성으로 드는 고정비의 지출이 좀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그 긴급한 현업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소에 유지해야 하는 그 인프라 예비 자원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도입의 가장 큰 혜택은 어질리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서 신기술, 신사업을 셋업해서 피저빌리티를 빠르게 보고 싶어 할 때 이런 부분에 저희 인프라 쪽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내부 성공 사례를 굳이 들자면 산업 차량의 다운스트림 업무 서비스를 성공 사례로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어질리티 측면을 좀 꼽자면 사업의 구조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룹의 환경에 따라서 사업을 인수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고 특히 인프라를 분리한다고 할 때 인프라 분리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도입의 효과와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전환 및 향후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은 어떻게 확보를 해가고 계신지요? 네, 그 비용 절감의 관건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확대 적용과 이를 통한 아키텍처의 최적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성능 보장, 이 성능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저희도 이 과정에서 얻은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HPC 서비스를 대량으로 쓰고 있는데 이 쓰고 있는 HPC 서비스 일부를 AWS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전체를 전환할 수 없어서 이 규모를 나눠서 전환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굉장히 헤비 트래픽을 유발하는 그래픽 노드와 이미 전환이 완료된 그 해석 노드 간의 스플릿 티어 구조가 돼서 성능 지연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성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기존에는 VM웨어 기반의 가상화되어 있는 그 MES의 일부를 AWS 기반의 네이티브 가상화 환경으로 전환을 좀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성능 이슈에 직면해서 저희가 황급히 롤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POC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경험상 철저히 검증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전환 과정에 예기치 못했던 이슈들이 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느낀 거는 POC도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그 아키텍처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두산그룹 이 AWS 전환 이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년 계획 수립 시점부터 매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수행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국내 대기업군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그 최근에 저희 내부에 사업 조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의 계획 수립부터 그 전환 프로젝트의 수행, 그리고 이후에 운영으로 이어지기까지 이런 그 전체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매스 마이그레이션을 기본 축으로 하고, 또한 여기에 저희가 그 제조업 특유의 특화 솔루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AWS에 올려서 파스 혹은 SaaS 형태의 그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두산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특화 영역도 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VMware on AWS, SAP on AWS 등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프로젝트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를 갖지 못했었는데,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국내 대조 대기업 최초의 대규모 클라우드 전환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보다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